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4월 4일 시장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가 굉장히 좋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분은 고용이 43만 1천 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9만 명 증가에는 못 미쳤지만 실업률이 3.6%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양호한 모습이 보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기록한 반세기 아래 최저치인 3.5%에 근접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용이 살아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부분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일장일단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 또한 미국에 이어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추가로 반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국제유가는 1.01% 하락한 99.42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도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날 온라인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아직 협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굉장히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러시아 측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한 이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의 유류 저장고를 공습한 것을 언급을 하며 이러한 부분들이 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우크라이나 쪽의 공격을 받는 거는 뭐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러시아 지역의 핵심을 공격을 하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좋지 않다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뭐 판단은 우리가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야 역시 러시아 깡패 국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지역이 확실하게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많이 불리하게 협상을 맺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전 세계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는 향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년물과 10년물이 또다시 역전되는 등 경기 침체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채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페드가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고용이 좋잖아요. 이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도 고용이 매우 좋게 된다면 이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하나씩 하나씩 따로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은 혼조였고요. 달러는 강세였고 금은 하락하였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3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호조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지금 5월 연준 같은 경우에는 50bp 빅스텝 인상의 무게를 지금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고용이 계속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50bp 인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체는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골드만삭스였나요? 50bp를 넘어서 75bp를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속도를 더욱더 낼 수 있다라는 소리였는데 자, 이번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이러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서 이 가능성 부분은 열어놓고 보도록 하고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끝까지 이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유로존 3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 7.5%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인데 CP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5% 증가하는 데서 그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했다라고 하지만 이 최고로 이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건설 지출량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작아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 판매 자체는 이 모기지 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 지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나오되 나중에 조금 떨어져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주택을 많이 짓는데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공급과 수요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77조 실탄 장전한 버핏 6년 만에 M&A 시동을 건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회사에 지분 투자를 많이 했냐? 셰일가스 관련주에 투자를 10조 이상 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서유럽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과거 트럼프 시절부터 이 가스들을 이 유럽 쪽에 팔고 싶어 했는데 점유율이 러시아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뭐 단가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미국 쪽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한데 지금 러시아 쪽에 이 점유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미국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이때 이 버핏이 이 버피동이 가스 관련주를 이렇게 인수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스 관련주들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가스를 생산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가스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역할로 엮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체크해보면 좋을 거. 상사업체들이 생각보다 가스 관련 쪽에 엮여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엮여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에서 제가 장 시작 전에 먼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먼저 이렇게 공부해보는 거 나쁘지 않죠? 이 내용은 제 채널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시황 말고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도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오늘 떨어지나 싶더니 반등하고 있죠.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 나온 뉴스들 보면서 삼성전자에서 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죠. 실제로 이 5월 달에 발표가 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주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중국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6만전자 탈출에 글쎄요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가의 흐름이 결코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삼성전자가 조금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봉쇄부터 풀려야 되지 그 전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봉쇄도 역대 최장기 봉쇄에 들어가면서 이 테슬라도 지금 멈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전이나 상하이나 그 이외의 다양한 도시들이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의 가장 큰 수출국은 결국엔 중국이라고.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삼성의 반도체 판매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금 물류 운임지수 역시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요.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금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선 중국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다면 그냥 지금은 좀 천천히 여유롭고 넉넉하게 보고 있다가 중국 좀 풀린다 싶으면 야, 이제부터다. 기대하면 되겠죠. 수급을 좀 보자면 삼성 같은 경우엔 드디어 오랜만에 연기금이 발을 담가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 때문에 넣어주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모습이 만약 연결이 되는 와중에 중국 봉쇄까지 풀린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8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8만 원.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 수 있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 봉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란 말이죠. 근데 다시 사이클이 돌 것이다라는 전망에다가 반도체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팁은 뭐냐 하면 국제 D램 가격, 요거 선물 가격을 보세요. 막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요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뉴스들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 차트를 보게 된다면 현재 위치는 어떠한 상황이냐? 일단 지지라인부터 좀 보자면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격적인 지지라인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걸 우선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봉은 조금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 주봉과 일봉의 지지가 매우 인상 깊기 때문에 이 부근 아래로 안 떨어진다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61선이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61선이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반등을 했을 때 좀 수월하게 반등의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못해도 저는 241선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8만 원이냐? 매물대가 여기 가장 두터운데 요 아래까지는 손쉽게 찔러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다시 이 삼성전자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1번 현재 지지라인 여기 이탈 안 하면 된다. 지지라인 이탈 없으면 굳이 팔 이유 없다. 자, 2번 이 지지라인 지지해주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61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못해도 241선 가격상으로 한 76,000원까지는 갈 것 같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기마저도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저는 8만원 부근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과물이 되게 좋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3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2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3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영풍정밀이나 원품이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는 SG글로벌이나 국도화학 같은 종목들이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한 종목들 나쁜 걸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근거 있게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다시 해뵙도록 할 테니까 영상 꾸준한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